오늘도 매일경제 홍성영 기자님과 함께하는 홍신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에 이제 거대 비즈니스를 장악하려면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을 건데 핵심 중에 하나는 유통입니다. 유통을 장악하는 자는 그 나라의 핵심 비즈니스를 완전 진짜 요지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세 글자 우리가 딱 이름만 들어도 아는 아마존이란 기업이 뭐 미국이랑 뭐 글로벌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유통 전쟁에 대해서 홍선용 기자님이 쭉 얘기해 줄 건데 오늘은 어떤 회사, 어떤 얘기를 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제가 네이버 얘기를 할 겁니다. 네이버가 유통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고 네이버 커머스, 네이버가 쇼핑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박사님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쇼핑에는 두 부류가 존재한다고 해요. 제가 요즘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박사님은 쇼핑 보통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직접 원래 어디 가서 샀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와이프랑 쿠팡도 쓰고 그다음에 네이버도 많이 쓰고 그렇게 쓰네요. 그렇죠. 보통은 보니까, 이제 뭐 네이버를 쓰거나 쿠팡 쓰거나 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 진짜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딱 존재해요. 먼저 이제 네이버 쓰는 사람들. 야, 쇼핑은 네이버 아니냐? 네이버 쇼핑 들어가서 검색만 하면 낮은 가격 순으로 쫙 나래비가 되잖아. 나 그거에서 그냥 제일 싼 거 골라서 그냥 딱 구매한다라는 부류가 있고 또 한편은 쿠팡. 야, 너 로켓 배송 써봤냐? 로켓 배송은 정말 좋아. 밤 12시 이전에 주문만 하면 다음날 아침 7시 이전에 우리 집 앞에 내가 주문한 물건이 와 있어. 그게 로켓 배송이야. 그러니까 네이버를 쓰거나 쿠팡을 쓰거나 보통 이런 큰 흐름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네. 쇼핑에. 그러니까 우리 딱 지금 정리됐어요. 저는 쇼핑을 이렇게 많이 안 해갖고 홍기현이 불러서 좀 당황했는데 우리 아내는 항상 쿠팡을 쓰고 제가 뭘 살 때는 우리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네이버로 사요. 이렇게 사네요, 진짜. 그렇죠. 네. 보통 모든 분들 요즘의 분들이 그럴 겁니다. 물론 뭐 핸드폰으로 뭐 할 때는 뭐 카카오도 쓰고 그러겠지만요. 이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2020년 거래 기준으로 보면 작년 기준으로 161조 원 규모예요. 국내에 있는 전자상거래 전체 시장이 161조인데 네이버가 1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네이버가 17% 한 26조 원, 7조 원 정도에서 1위고 진짜 대단하다. 그렇죠. 2위가 쿠팡이에요. 쿠팡이 이제 13% 점유율로 한 20조에서 21조 뭐 이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의외네요. 저는 쿠팡이 압도적으로 이럴 줄 알았는데 의외네, 의외. 그렇죠. 요즘에 이제 쿠팡이 로켓 배송이니 쿠팡맨이니 그리고 쿠팡이 미국에서 상장도 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쿠팡에 정말 쇼핑이 잘하고 있구나. 실제로 잘하고 있지만 국내 1위 업체는 네이버입니다. 이제 3위가 그 다음에 최근에 매물로 나온 이베이 코리아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사겠다고 지금. 롯데 사겠다, 신세계가 사겠다. SK도 뛰어들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완전 난리가 났는데 여기가 이제 12% 정도를 시장 점유율. 거기가 의외로 엄청 크네요. 저는 그렇죠. 거기를 뭐 써본 적이 없어서 딱히. 근데 이베이라고 하면은 감이 안 오는데 지마켓 옥션 지구가 그래. 이베이 코리아예요. 맞네. 그렇게 보니까 썼네. 그러면 이제 한 3위 정도고 네이버, 쿠팡, 이베이 이렇게 이제 순위를 차지하는데 이걸 볼 수 있는 게 올해 1월 기준으로 봐도 만 20세 이상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결제한 온라인 서비스 1위에 네이버가 또 차지를 해요. 작년 기준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올해 1월로 다시 따져봤는데도 20세 이상의 한국인이 네이버를 통해서 제일 거래를 많이 한다.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결제했다라는 거래가 나오거든요. 1월 한 달 동안만 네이버에서 2조 8천억이 결제가 됐어요. 진짜 상상도 안 되는 숫자인데. 2조 8천억. 너무 큰 액수죠. 그 다음에 이제 쿠팡이 똑같이 2조 4,072억 정도로 2위. 그 다음에 3위가 이베이 코리아 1조 6천억. 이렇게 이제 온라인 결제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게 네이버가 쇼핑 말고도 사업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희 지난번에 콘텐츠 얘기도 했었고 제페토, 그러니까 손자회사 제페토. 그렇죠. 제페토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냥 콘텐츠 뭐 플랫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맞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커머스라는 항목으로 쇼핑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이버가 작년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처음으로 커머스라는 그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요. 그 전에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할 때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것 안에 뭐 커머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뭐 디스플레이 광고도 있고 다 그래서 커머스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 이후부터는 3분기, 4분기 이렇게 두 번의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그래도 커머스에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알 수 있게 했죠.
네이버가 이제 2020년 4분기 커머스 매출이 3,168억 원. 그게 이제 2019년, 그러니까 1년 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44%가 성장한 거고, 2020년 3분기랑 비교해도 11%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 와중에 네이버를 이용해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네이버의 3분기 매출이 네이버 4분기 매출이 1조 5천억 원이에요. 네이버가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 뭐 제페토, 뭐 이런 거 다 벌어들이는 수입이 1조 5천억 원이 매출이었는데 그 중에 20%가 커머스에서 나옵니다. 이제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네, 진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100억 원 정도니까 전체 매출의 20%는 네이버가 쇼핑으로 벌어들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포털에서 광고로만 돈을 엄청 벌어들였단 말이에요. 요즘에 솔직히 네이버가 그렇게 그러니까 포털 광고가 중심이 아닌 게 제가 냉정하게 저는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블로그 이런 거를 뭐 그쪽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예전만큼은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가 시장도 생각보다 작고 뭐 생각보다 이제 왜냐면 거긴 클 만큼 컸고 근데 이렇게 미친 듯이 크는 분야들이 있으니까 네이버가 여기에 시장을 확장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 카테고리에서 커머스 탭을 별도로 만들었다. 그건 회사가 이제 커머스를 정말 더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점이 있는 게 네이버는 상품 검색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입니다.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렇죠. 네이버에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치면 상품 정보, 상품 후기, 판매자 리스트, 판매자 후기, 가격 정보가 원스톱에 그냥 쫙 나와요. 클릭 한 번이면 낮은 가격 상품 순으로 이 나래비가 쫙 돼서 내가 어떤 거기 다 들어와 있죠. 뭐 G마켓 이런 거 다 들어와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들도 다 들어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편리함 때문에 작년에는 50대 이상의 연령층도 드디어 네이버 쇼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대요. 50대 들어오면 진짜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진짜. 이제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구매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제 그러니까 네이버가 중점적으로 네이버는 이제 그러면 쇼핑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얘기를 드려봐야 되는데 네이버가 잘하고 있는 곳은 더 키우고 네이버가 부족한 것은 타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보완하고 이래서 쇼핑의 사이즈를 확 키울 예정인데요. 네이버가 잘하는 것은 스마트 스토어예요. 일단 네이버가 2021년 3월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42만 곳의 스마트 스토어가 지금 네이버에 들어와 있어요. 진짜 많이 들어와. 스마트 스토어는 중소상공인이거든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온라인 쇼핑몰을 네이버에 차려놓은 게 스마트 스토어예요. 입점 수수료 없고 타사 대비 수수료가 중개 수수료 같은 게 네이버가 한 2, 3% 최대 5% 정도면 타사는 한 8에서 10% 정도니까 수수료도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88이 아니라 8.8. 아니 8에서 10%. 8에서 10 제가 잘못 들었네. 그 네이버는 최대한 5%. 그 다음에 타사의 중개 수수료 이런 거는 8에서 10%. 더 높은 데들도 맞아요. 있죠. 제가 알기로도 스마트 스토어가 제일 싼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가 수수료가 제일 쌉니다. 다 입점하는 수수료도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이버가 이 스마트 스토어에 대단한 결제 데이터를 그냥 볼 수 있게 해줘요. 판매자한테. 그래서 내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의 나이와 연령대와 그 다음에 성별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그리고 내가 언제 내 물건을 많이 판매가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사업하기가 편리해져요. 보통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면 오프라인 내야 되는데 오프라인 낼 필요도 없고 온라인 쇼핑몰 낼 때 복잡한데 네이버가 만들어 놓은 스마트 스토어 도구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이면 내가 온라인 상점이 그냥 쉽게 차려지고 이 스마트 스토어를 앞으로 더 키우겠다는 게 네이버의 목표거든요. 엄청 시스템이 좋아요. 저는 이제 주변에 관계자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프로젝트 꽃 1.0이라는 게 이제 네이버가 2016년부터 스마트 스토어를 키우기 위해 만든 건데 이 스마트 스토어 키우는 걸 그때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개수가 적었죠. 근데 이제 올해까지 보니까 42만 곳이 스마트 스토어가 만들어지면서 올해 이제 주창한 게 그러면 프로젝트 2.0을 우리가 오늘부터 하겠다.
3월부터 이제 3월에 그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직접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물류 진짜 제대로 지원해 주겠다. 스마트 스토어 일하시는 분들,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정말 다양하지 않냐. 신선식품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공산품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각각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물류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 우리가 유통을 장악해서 앞으로는 그 너네가 언제 어느 때 니네 물건을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거를 이제 3월 초에 선언을 하거든요. 그 선언한 내용들의 첫 번째 결과물이 네이버와 그 이번에 발표한 신세계그룹의 협업 지분 교환이고 그 전에 이제 작년 10월에 CJ랑 손잡고 CJ 대한통운의 지분을 네이버가 인수를 하죠. 네이버 서로 지분 교환을 하는데 이게 다 어떤 얘기냐면 물류를 우리가 좀 약했는데 물류 잘하는 데들이 다 손잡고 우리가 물류까지 확 키우겠다. 스마트 스토어에도 물류 정말 제대로 우리가 보급해주고 우리 이렇게 물류 좋으니 앞으로 스마트 스토어 말고 대기업들도 우리한테 와요. 우리한테 오면 우리에게 물류도 잘 제공하고요. 데이터도 제공하고요. 결제 데이터도 잘 보여줄게요. 라고 이제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쿠팡을 뭐 한국의 미니 아마존이라 그러는데 전 네이버가 아마존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 입장으로는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어마어마하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물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이버는 사실 물류가 좀 약했어요. 물류 약했지만 네이버가 계속 스마트 스토어들의 물류를 지원해줘야 되니까 계속 물류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2020년 3월에는 위킵이라는 물류회사에 55억 원, 그 다음에 두손 컴퍼니라는 데 64억 원. 아, 두손 컴퍼니 저는 알아요. 아시죠? 이게 풀필먼트 회사잖아요. 풀필먼트가 뭐냐면 우리가 딱 물건을 주문을 하면 온라인에서 상품을 주문한 다음에 이제 그 재고가 있는 데서 재고를 걷어서 이렇게 포장해서 직접 그 각각의 그 구매자에게 배송할 때까지 이 배송 대행을 풀필먼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네이버는 이런 배송의 풀필먼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그런 회사들에게 돈을 넣고 투자를 한 거죠. 또 뭐 메시코리아 이런 데도 이제 물류 대행을 하는 곳인데 350억 원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거에 이제 끝판왕이 작년 10월에 있었던 CJ 대한통운의 지분 인수. 근데 CJ 대한통운 지분 인수 얘기를 조금 드리면 CJ 대한통운은 진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물류 센터를 곤지암에 보유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곤지암에. 여기에 이제 메가 허브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축구장 16개 규모의 진짜 크다. 물류센터예요. 11만 5,500제곱미터라고 하는데 길이 좀 먹겠다. 그렇죠. 그 이제 여기에는 이제 CJ 오쇼핑 그리고 일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들이 이제 했지만 아직도 여유가 많다고요. 이 물류센터가 이 물류센터에 재고를 쌓아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들의 물류 역량을 네이버가 확보하기 위해서 CJ랑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쿠팡이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쿠팡이 지금 로켓 배송하고 있는데 이 CJ랑 손잡은 다음에 24시간 배송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쿠팡처럼 지금 뭐 밤 12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7시 땡 도착, 오전 7시 땡 도착 이것까지는 안 될 수 있지만 네이버도 지금 주문하면 내일 도착할 수 있는 체계 정도는 CJ 대한통운과 손을 잡고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이제 작년에 이 네이버가 손을 그 CJ랑 잡은 거고 올해 이제 3월에 신세계그룹과 손을 잡은 것도 사실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건데 신세계가 또 물류의 제왕 중에 하나거든요. 신세계가 왜 물류의 제왕이냐를 또 저희가 얘기를 드려봐야 되는데 일단 신세계 입장을 조금 얘기를 하면 신세계 입장에서는 네이버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국내 1위 뭐 26조, 27조 정도의 시장 장악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작년에 신세계 쓱닷컴 신세계 온라인 쇼핑몰 그 거래액이 3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하지만 거래액이 되게 낮습니다. 거의 10분의 1 수준이네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세계 입장에서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의 잠재 고객층을 자기에게 끌어오는 게 정말 중요한 이슈였고 윈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네.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무조건 네이버를 파트너로 찜했어야 됐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신선식품에 대한 배송 능력, 신선식품을 네이버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면 우리도 이제 신선식품 매출도 늘 것이고 그 판을 맞는 거고 네이버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네이버는 신세계 협력이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거거든요. CJ 대한통운으로 물류를 확보했는데 물류는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좋은 거니까 또 다른 물류 회사를
좀 만들어야 됐거든요. 손잡는 계기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신세계가 정말 물류를 또 잘합니다. 신세계 하루 배송 건수가 13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포와 용인 같은데 신세계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이름이 이제 네오인데 네오 물류센터에서 맞는 물량이 8만 건. 그리고 전국의 이마트 개수만 110여 개인데 거기 자체가 배송 기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실제로 배송 기지예요. 거기서 거기를 PP센터라고 하는데 110개에서 배송 기지로 사용해서 거기서 5만 건 정도를 처리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8만 건, 그 다음에 네이버 이마트를 기점으로 한 배송 기지 5만 건에서 13만 건. 근데 이제 또 올해도 추가적으로 그런 PP센터, 오프라인 PP센터를 더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만 건 정도 더 늘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14만 건. 하루에 14만 건의 배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신세계가 올해 내로 만드는 건데, 그러면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14만 건의 배송 능력까지 내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전체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배송 능력이 확 느는 겁니다. 그러면 24시간 배송 체계 이런 거는 우리가 쿠팡만 할 수 있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네이버도 CJ의 힘을 얻고 신세계의 힘을 얻고 그래서 나도 이제 24시간 배송 체계 할 수 있어.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저희가 뭐라고 했죠? 네이버는 상품 검색이고 쿠팡은 로켓 배송이야. 그런데 이 쿠팡의 로켓 배송 능력을 네이버가 갖췄어. 그럼 소비자들은 무엇을 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 네이버 커머스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점차 키워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몸소 느껴지는 대목인 거죠. 오늘도 또 어마어마한 얘기 들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불과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유통 강자의 대결이 쿠팡 대 네이버라고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쿠팡도 잘하는데 쿠팡은 뭐 이제 적자를 해결을 해야 되죠. 요번에 그거 어디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적자 해결에 대한 일단은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외신 인터뷰 보면은 그냥 장기적 관점으로 뭐 이렇게 사업을 다각하면서 그 다음에 뭐랄까 그 적자 규모를 줄여가면서 시장 일단은 지배력을 높이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 일단 실탄 한 5조 정도 장전했으니까 저는 근데 네이버가 정말 잘 될 것 같은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단 네이버는 흑자 회사예요. 네이버는 흑자 회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단 그 다음에 뭐 쿠팡도 테크 회사거든요. 사실 테크 회사라고 뭐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네이버는 뼛속까지 테크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는 흥미롭고 좀 뿌듯한 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카카오랑 네이버는 모든 영역으로 손을 뻗칠 거라고. 이거를 제가 한 3, 4년 전부터 꾸준하게 말했어요. 뭐 교육도 갈 거고 물류도 갈 거고 아무튼 얘네는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고객 접점에 대한 이해가 얘네는 UI, UX를 진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고객 접점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들이 정신 안 차리면 다 무너질 거라고. 그나마 저는 이 지금 양강구도는 쿠팡도 뉴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강구도로 가는 거지. 여러분, 불과 30년, 20년,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뭐 10년 전은 좀 너무 짧고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신세계는 전통적인 그냥 대기업이에요. 이런 전통적인 기존의 강 대기업이 이렇게 네이버한테 협력을 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솔직히 이게 대등한 관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여기는 트래픽을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즘에나 되게 당연한 얘기지 예전에는 전혀 당연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어디 뭐 테크하는 애들인가 보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기존의 기득권이나 강자들은. 근데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진짜 이 비즈니스를 장악하려면 유통을 장악해야 되는데 네이버가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떤 야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로 이제 우리가 관전자 입장으로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거는 쿠팡과의 대결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뭐 계속 뭐 패럴럴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네이버가 좀 더 강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홍 기자님이 또 정말로 이 네이버 유통 관련해서만 쭉 얘기해 주셔서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오늘도
아주 알찬 이야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왜냐면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네이버가 저는 왜 자꾸 이 새끼 네이버 편인가 막 그런 말 나오실 것처럼 네이버를 좋아하는 게 네이버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아는 게 많아서 그렇거든요. 관련해서. 왜냐면은 네이버는 지금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준비했나 하고 있나 그럴 건데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 자금 흐름이 괜찮은 애들은 네이버가 데이터를 그걸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아마 네이버에서 대출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이미 시작했죠. 거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1, 2년 전에 읽었을 때 이런 거 할 거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아마존은 완전 은행 수준이에요. 아마존은 뭐 여기서 뭐 일반 은행은 뭐 쫓아올 수 없어서 그 자기네 입점한 스토어들한테 어마어마한 재정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네이버가 바보입니까? 그거 안 따라하게? 이런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진짜 막강한데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도 이제 은행도 하고 있고 파이낸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도 있고 있으니까 요런 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제페토 얘기하면서 뭐가 연결됐어요? VR, XR 이런 거 얘기한 게 제페토랑 연결됐듯이 또 요런 걸로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원도 되고 있다. 요런 것도 얘기해 주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기회 되면은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